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이가 어제 문화예술인 몇 명을 만났는데 김혜경이하고 여기서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는데 진짜 될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한번 제가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제 이재명이가요, 김혜경이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문화예술 몇 명을 불러서 만난 거예요. 아직 문화부 장관은 이제 고민해가 못 뽑고 있다. 문화부 장관은 아직 못 뽑았죠. 근데 문화예술인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 놓은 거예요. 누굴 만났느냐? 5명을 만났는데 5명을. 누구냐면 이제 최근에 칸 국제영화제 학생 부분에 1등을 받은 허가영, 칸 국제영화제 학생 부분 1등 허가영 영화감독, 그 다음에 프랑스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 프랑스의 훈장 코망데르 수원한 조수미 성악가. 조수미는 알죠? 조수미는 이게 성악가. 근데 김혜경이하고 뭐 선아예고 동기라고 또 어제 둘이 낄낄거리고 있던데, 김혜경이가 이제 숙명여대 피아노학과 노는데 선아예고, 선아가 있고 예원 이게 있잖아요. 선아 예고. 그게 동기라고 뭐 조수미하고 김혜경이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왔냐? 이번에 토니상 6관왕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거기 박천휴 작가, 박천휴, 미국의 뮤지컬 토니상의 6관왕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냐?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쏘가수다 연출한 김원석 감독, 김원석. 이재명이가 이제 폭삭 쏘가수다 이걸 뭐 주말에 몰아서 많이 봤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이거 보고 이게 뭐 신우이하고 뭐 생각나가 눈물이 흘렀다 저저고 김혜경이가 뭐 떠들던데, 그거 드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이래가 이재명이가 만나가지고 뭐 저끼리 뭐 떠들고 뭐 킬킬, 그런 게 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제가 아까 이제 뭐 김혜경이가 조수미하고 선아이고 동문이다. 동문이네, 동기가 동문. 그러면서 이게 뭐 대화하고 포옹하고 뭐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폭삭 쏘고서다 보면서 이게 이재명이가 뭐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이게 뭐 어머니 신우이가 생각났다 김혜경이 떠드는데, 그것도 이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제 문화가 중요하니까 문화예술인만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맞나? 이걸 한번 이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이 안 된다 봐요. 제가 이제 한번 3가지 논거를 한번 대볼게요. 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만 도입하는 게 말이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좌파 예술인들에게 살찌우는 원래 이게 문화예술 쪽이에요. 어려운 사람 중에 좌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술가인데 참 이게 무명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좌파가 많이 돼요. 왜? 좌파라는 게 나눠 먹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좌파들이 어려우면 좌파가 되는 게 통상이야. 왜? 나눠 먹는 거니까. 뭐 제처럼 이게 진짜 가난하게 자라도 뼛속 깊이 우파도 있는데, 그런 게 드물고 대부분 이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근데 머리는 좋고 이게 좌파가 돼요. 다 옛날에 치면 이게 신진사대부가 있고 권문세족이 있잖아. 신진사대부들 중에 좌파가 많단 말이야. 권문세족은 이게 이미 기독권 세력이니까 좌파가 잘 안 되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좌파 이제 어려운 무명 연예인들 먹여 살려서 계속 키워보겠다. 좌파 생태계. 이런 의도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소득 주는 게. 자, 3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는요, 일반 국민들하고 형평성입니다. 일반 국민들하고의 형평성,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도 어려운데 왜 문화예술인만 기본소득을 주고 일반인들에게 안 주면요, 이게 공정합니까? 그 근거가 뭐죠? 예를 들어 일반 여러 분야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분야에. 근데 문화예술인만 기본소득을 이게 주고 다른 데는 안 주면, 그러면 이게 일반 국민들하고
형평성 문제.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유와 평등이거든요. 뭐든지 형평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게 자유하고 형평성이거든요. 왜 문화예술인들만 기본소득으로 매달 주고 일반 다른 분야에는 왜 안 주느냐? 특히 중요한 분야도 많은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육계는 왜 안 주냐? 왜 문화예술만 주고 체육계는 왜 안 주냐? 이럴 수도 있고 또 이게 나 과학 실험 막 과학하는데 왜 우리 과학계는 안 주냐? 이럴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나가면 이게 요즘 어려운 변호사 굶어 죽는 왜 우리 법조계는 안 주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문화예술계만 기본소득을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 정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냐? 이 문제를 첫째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도저히 문화예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이 문화예술인의 범위를 정하는 게 쉽습니까? 나는 이게 예를 들어 뭐 낮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게 밤에 막 그냥 뮤지컬도 뭐 무명이지만 이게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이러면 이게 문화예술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게 생활인인지 낮에는 이게 직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취미로 예술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게 예술을 하지만 또 이게 워낙 어려우니까 알바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는데 어디까지가 문화예술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문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이게 예술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게 등록 제도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야, 뭐 영화를 몇 편이라도 엑스트라 출연하면 문화예술인입니까? 아니면 노래를 한 곡이라도 칩해야 문화예술인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문화예술인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그 경계선에 있는 분도 많거든요. 취미생활로 문화예술 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게 문화예술인인데 또 이게 먹고 살려고 직장을 가지는 분도 있고 그럼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게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꼭 문제 생깁니다. 왜 한 달에 기본소득을 이게 뭐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 근데 이거 엄청난 특혜인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가 야 나도 졸업해가 나도 문화예술인이야. 나 예고 나와서 그럼 이게 예고 나오면 다 문화예술인입니까? 아니면 이게 나 한예종 대학 나와서 그럼 이게 다 문화예술인입니까? 예를 들어 이게 난 미대 나와서 그럼 김혜경이 숙명여대 피아노학과 나오니까 김혜경이도 문화예술인이네? 야 김혜경이 네가 무슨 문화예술인이냐? 정치인의 부인으로 피아노학과 나오면 이게 문화예술인이야? 그럼 너도 받아갈래? 기본소득? 도저히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문화예술인의 범위를 돈을 준다면 이게 저는 두 번째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기본소득을 줄 때 도대체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어디 기본 용돈도 안 되는 돈을 줄 거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니 기본소득 주자면서 한 달에 뭐 한 2, 30만 원 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그럼 이게 진짜 생활하게 뭐 문화예술적으로 전념 하려면 이게 몇백만 원 줘야 되잖아. 최저 생계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막대한 예산과 또 이게 형평성 문제 생기는데 그 액수가 꼭 이게 이재명이가 뭐 기본소득이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적은 액수예요. 어르신 전국민 기본소득 하면 뭐 많이 못 주니까 최저 뭐 몇십만 원도 안 되는 한마디로 이게 은발이 오줌 누는 이런 게 기본소득이야. 이번에도 이게 15만 원 줘가지고 경기 살린데 15만 원씩 나눠주고 경기 살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이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최저 안에 생활할 수 있는 기본소득 그러면 이게 전 국민이 한 400만 원씩은 줘야 기본소득 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그러면 이게 천국인데 지상 천국인데 그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야. 어떻게 이게 400만 원씩 주느냐고. 지금 국방비도 뭐 5% 올리라 뭐 해라. 지금 이게 퍼줄 게 한두 개입니까? 퍼줄 때가 지금 심각한. 따라서 이게 실질적인 기본소득을 하지만 그 액수나 이게 터무니없는 작은 액수면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이게 진짜 기본소득이 되도록 주면 이거는 이게 재원 마련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기본소득이라는 자체가 웃기는 황당한 이게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개인의 삶은 이게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인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삶은 자기들이 책임지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문화예술인도 똑같은 기준으로 다만 이게 진짜 뭐 어려운 진짜 이게 뭐 타고난 장애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 타고난 장애인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 뭐 예외적으로 지금 법으로 지원 제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 문화라는 거는 그 기업들이나 스스로의 그 후원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로마 시대에 보면 아우구스트 황제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 메세나 운동인가? 이 보면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잖아요. 또 이게 문화라는 게 공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하는 건 필요하다 봐요. 문화라는 게. 그러나 이게 일방적으로 기본소득으로 어렵다고 다 막 퍼주는 특히 좌파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옛날에 문준용이라고 있잖아.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가 완전히 막 그냥 예술가라고 지도 문화예술가는 맞지. 그냥 상금을 싹쓸이 해버렸잖아. 이런 건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실력과 공정한 경쟁, 좌파냐 우파냐 이게 편가르지 말고 진짜 블랙리스트는 게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저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념이 아니고 문화예술 쪽의 실력에 따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거는 찬성. 그거는 찬성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좌파 이념에 따라서 우리 좌파니까 무조건 이게 기본소득으로 퍼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자. 키우자.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진짜 좌파들끼리 저끼리 카르텔로 형성해서 이게 우리끼리 기본소득 퍼주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확고하게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항상 그 문화나 이게 중요하긴 해요. 문화는. 그러나 지금 이게 아주 기울어지는 농장이다. 우리 문화예술 쪽이요. 좌편향이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좌파 카르텔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다시 이게 또 문화예술 기본소득을 세워놓은 거는 확실하게 그 문화예술 쪽의 헤게모니를 좌파가 지겠다. 그래서 좌파가 영구집권 이게 그 진지전 문화예술 쪽을 우리 좌파 생태계로 만들면 그대로 두고두고 우리가 100년, 1000년 좌파들이 헤게모니를 잡는 데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완전히 뭐 불순한 꼼수 중의 꼼수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그 문화예술 쪽의 기본소득은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